취약계층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온라인 교육 수강기회 제공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학생복지과에서는 코로나19로 저희 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태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학생복지과에서는 이런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고민했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이제 빈곤한 청년인 경우에는 심리적으로 우울지수도 높을 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코로나19로 채용 면접 그 기간들이 다 이렇게 뒤로 밀려지면서 모든 본인들의 일자리 문제나 이런 것들에도 차질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길어지는 기다림에 모아둔 돈도 떨어졌고, 그렇다고 뭘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한 상황이 사실은 경제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년이나 남은 대학 생활을 계속 공부하면서 해도 괜찮은지, 아니면 다른 쪽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는 친구들을 만나면서 코로나 확산 시기에 이런 취약계층 대학생을 위해서 우리 학생복지과에서 어떤 도움들을 줄 수 있을까? 그렇다면 교육 환경에 맞는, 지금은 대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의 온라인 교육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학생복지과에서 조금 지원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비대면 상황이기 때문에요. 대면 교육이 아닌 온라인 교육 환경들을 아이들한테 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 구성을 짰고요. 보시면 운영 내용은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온라인 교육 수강을 망설이고 있는 학생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 수강 비용을 지원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럼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우리 대학 0에서 3분위 재학생 대상으로 해서 한국장학재단에서 발급하는 2020 2학기 학자금 지원 구간 통지서 제출이 가능한 학생으로 지원 대상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장학금 지급은 100% 지급도 좋지만 어느 정도의 자부담이 들어가야 본인의 책임감도 있고 모든 교육을 또 완수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도 되기 때문에 수강료 금액은 80%에서 100%까지 지급을 했습니다. 기본은 80이고요. 100%를 지급한 경우는 토익 점수나 이런 것들이 기존 점수보다 대폭 향상된 경우, 이런 경우들을 저희가 기준을 잡고 100%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업이 아직 끝나지 않아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선 선발 기준은 1순위는 장애인 학생들 0에서 3분위, 2순위는 비장애인 0에서 3분위고요. 3순위는 장애인 4에서 8분위에 속하는 학생들로 선발 기준을 잡았습니다. 보시면 저희가 그 취업 역량 향상 프로그램으로 자격증 취득 과정, 그리고 어학능력 향상 과정, 그리고 공무원 준비 과정으로 구성을 하고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총 27명의 학생이 지원을 했고요. 그 인원들을 좀 분석해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13명, 그리고 1분위에 해당되는 친구 6명, 2분위 6명, 3분위가 2명, 이렇게 해서 총 27명의 친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가장 많이 신청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는 자격증 취득 과정입니다. 아무래도 취업과 관련된 전상 관련된 부분들 자격증 신청이 제일 많았었고요. 보시면 노무사나 사회복지사, 회계사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과정들을 신청한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학능력 향상 과정입니다. 토익, 토플 관련한 온라인 교육 11명이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학생들이 제일 많이 관심을 갖고 준비하는 영역이 공무원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 과정에도 보시면 10명이라는 학생이 지원을 하고 그리고 그와 관련된 혜택들을 받았습니다. 공기업 시험 과정에도 1명이 지원을 해서 총 27명이 어학에서 자격증, 그리고 공무원 준비, 공기업 시험 과정까지 골고루 좀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비교과 성과포럼이 있는 요 시기에 현재 마무리된 친구가 3명이 있어요.
아직 다 그 교육 과정이 다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나머지 학생들한테는 만족도나 이런 것들을 아직은 받지 않은 상태고요. 그 3명 친구가 이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좀 기재해 주었습니다. 우선 프로그램을 통해서 본인에게 도움이 됐던 거는 자격증 점수 향상에 우선은 도움이 되었고 경제적인 도움이 가장 컸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업 입사 준비 과정에 도움을 좀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부분이 가장 컸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임용고시를 준비하다 보면 들어가는 돈들이 적지 않은데 그런 금전적인 부담감들을 학교에서 좋은 교육 프로그램으로 좀 지원해 주셔서 좀 부담감을 내려놓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좀 개선됐으면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홍보가 좀 많이 이루어져서 본인들처럼 좀 어려운 친구들이 27명이 아니라 조금 더 많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내놓는 친구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다음 기회에는 80%가 아니라 100% 다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제가 학생복지과를 대신해서 발표하다 보니 세세하게 전달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예, 질문보다는 그 학생복지과의 부탁의 말씀으로 대신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이제 최종적으로 수강을 완료한 다음에 80% 이상 수강한 사람들에 대해서 자금 명목으로 저희가 그 수강료를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사실은 장애인이면서도 그 경제적으로 소득 분위기가 낮은 그런 경우에는 수강료 자체를 자기가 결제를 못하는 학생들도 꽤 있어요. 네. 그러다 보면 이런 교육을 받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선결제를 못해서 나중에 이제 그 선결제가 잘 못하는데 어떻게 수강을 할 수 있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학생들의 경우에는 선결제 저희가 먼저 학교에서 결제를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좀 세워주셔서 그 학생들, 가장 어려운 학생들이거든요. 그 학생들도 이런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제 바람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그 비대면 상황에서 저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친구들이 장애인 친구들은 학습에 있어서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이 아니더라도 온라인 교육이나 지금 비대면 교육들을 우리 장애인 학생들이 잘 받을 수 있도록 학생복지과에서 꾸준하게 프로그램으로 운영됐으면 좋겠고요. 좀 궁금한 거는 장애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제 비대면 수업을 받을 때 어떤 집에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그리고 이렇게 들어보면 이제 부모님 도움이나 아니면 주변의 도움들이 좀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도 이제 지원될 수 있는 부분들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피드백 감사합니다.